오늘 공부는 세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한 2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 세포핵, 미토콘드리아다.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왜? 세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세포 외에는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가 만든 생명 물질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포를 이해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병이 들었다는 것은 세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세포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여기에 있고 치료법도 여기에 있다. 오늘 공부할 것은 그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세포가 하는 일을 또 뭐 복잡하게 많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딱 두 가지로 세포 분열, 그다음에 세포가 하는 일, 단백질을 만드는 일, 생명 물질을 만드는 일.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건강, 세포의 건강, 몸의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질병과 뭐 어떤 원인이 있는가. 세포가 그냥 분열하는 것이니까 뭐 분열로 하겠지. 하겠지. 근데 그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세포가 하는 일은 단백질을 만드는 일인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DNA라고 하는 원본에서 핵산이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온 것이 RNA, 그것을 전사라고 해요. 네, 원본에서 정보를 카피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 생명물질이죠. 생명물질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생명물질이 잘못 만들어지는 것,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 또는 생명물질 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또 병이다. 그런 과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세포 분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요. 세포는 우리 몸속에,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몸에 대한 얘기죠. 내 몸속에 세포가 몇 개나 있는가? 우리 보통 60조개 내지 100조개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60조개를 네가 세봤나? 저 안 세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어떻게 세포수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갖고 계산을 했어요. 이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약 22조개 내지 25조개의 세포로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대략 60조개 내지는 100조개의 세포로 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60조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요? 13개네요. 동그라미가 자그마치 13개. 60조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0조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60조.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80억이면 이쯤 돼요. 이쯤. 예. 그게 거의 만 배나 되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 수가 내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각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는 유전물질, 염색체가 있는 거죠. 이 염색체가 있는 세포가 있고 없는 세포가 있어요. 어, 백혈구가 아니고 적혈구는 염색체가 없어요. 원래 이 적혈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세포기 때문에 적혈구에도 핵이 있어서 그 핵에는 염색체가 있는데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오로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로 가득 채우느라고
핵을 다 바깥으로 내뱉어내요. 핵이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절반 정도의 세포가 적혈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핵이 있는, 염색체가 있는 세포수를 따지면 대략 30조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 하나에 핵산이 연결되어서 염색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염색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염색체가 인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고 모든 세포는 또 그것을 갖고 그것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조 개나 되는 세포 하나에 약 63억 개의 핵산이 붙어서 염색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생각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 그러니까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염색체에는 핵산이라는 분자가 약 60, 여자는 64억 개, 64억 개가 두 줄로 이렇게 나누어서 붙어 있고 남자는 63억 개, 이렇게가 부족해요. 성염색체 중에서 XY 염색체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X 염색체는 여성 염색체고 Y 염색체는 남성 염색체인데 Y 염색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1억 개가 적어요. 그래서 63억 개의 핵산이 있다. 그러면은 30조 개의 세포 속에 있는 각 염색체를 다 연결하면 그게 얼마나 길까?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25 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64억 개의 어, 이 염기를 핵산을 쭉 연결을 하면은 하나당 1.7m 정도 돼요. 1.7 내지 2m 정도 돼요. 세포 하나에. 근데 30조 개의 세포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 몸속에 있는 염색체를 다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왕복하는 그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염색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포는 왜 분열을 하는가? 처음에 만들어지면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원본 정보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세포 속에서 염색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분열을 해요. 왜 분열을 하냐 하면은 세포도 죽음이 있고 탄생이 있어요. 세포도 죽고 태어나요. 그래서 계속 증식을 해야만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거고,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해서 증식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몸은 이제, 어, 영원히 몸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이지요. 그래서, 증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포가 소멸되기 때문에 증식을 하는 것이고, 분열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거든요. 여러 번 분열을 하는데,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세포도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분열되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원래 우리 몸에는 원줄기 세포가 있고 각 장기 또는 각 근육마다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전구세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해요. 예를 들면은 간에 어떤 세포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간에는 딱 한 종류의 세포만 있을까요? 여러 개의 세포가 있겠죠? 여러 종류. 그래서 줄기세포는 간을 이루는 여러 개의 세포가 다 될 수 있는, 세포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혈모세포, 골수 속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적혈구도 되고 백혈구도 되고 혈소판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 따지고 보면은 면역세포 다 조혈모세포 하나에서 출발해서 되는 거예요. 그 적혈구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수지상세포, 또, 뭐, 여러 가지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기구, 혈소판,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하나의 세포예요. 그것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고, 그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전구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바로 혈소판, 또는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줄기세포가 있고 전구세포로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마지막 분화를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분화된 것이 세포가 되는데 그럼 세포가 됐으면은 한번 세포가 됐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분열을 해요. 분열을 여러 번 하고 분열을 해야만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소멸되죠. 소멸되면 또 줄기세포에서 종구세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죽음과 탄생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라는 개념은 세포가 수많은 생명체가 내 몸이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수많은 생명체가 몇 개? 30조 개. 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가 소멸하고, 노화되고, 소멸하고, 다시 또 증식하고, 탄생하고.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탄생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지 않거나, 분열이 안 되거나, 증식이 안 되면은, 예,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포가 쫙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뭐 살찐다고 엄청 고민들을 하시는데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살찌면 좋은 거잖아요. 그 세포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아니, 별로 살찌지도 않았는데, 뭐, 살이 쪄서 고민이라 그러고, 뭐, 1kg가 늘었다고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젊으니까 가능한 거고, 나이 들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거 좋은 거예요. 그 분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왜? 분열이 중요하잖아요. 분열을 해야만 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분열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분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신호가 들어와야 돼요. 신호가 있어야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신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 신호가 있고 하나는 세포 바깥에서 오는 외부 신호가 있어요. 그 세포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안 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신호라는 게 뭐냐? 그 신호라는 게 뭐냐? 뭐 우리는 그냥 무전기 치듯이 또 전화하듯이 삐리삐리 이런 게 신호가 아니고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신호라는 것도.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 뭐 인터루킨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호 물질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 왜 병이 걸리냐?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요. 분열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겠어요? 왜 오류가 생기겠어요? 직관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은, 64억 개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64억 개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강좌 끝나고 한번 숫자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은 몇 개까지 셀 수 있는지 한번 세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4개를 다 셀 수는 없어요. 64개 세려면 죽을 때까지 세야 돼요.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네, 세포들이, 신호를 받아서 분열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오류가 이제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오류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이 오류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은 오류가 안 생기게 하거나, 또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오류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반드시 오류가 생기는데 더 감사한 것은 오류가 생기면은 반드시 그것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세포 내에. 세포가 스스로 고쳐요. 만일에 내 몸속에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오류가 생기는데, 오류는 반드시 생기는데, 그냥 오류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계속 쌓이면.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을 고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세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 기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을 고치려면은, 스스로 수리하는, 스스로 치료하는 그 기능을 복구시키는 게 근본적인 치료법인 거죠. 암뿐만 아니라 사실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병들은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난치병이라고 하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치료법이다. 우리는 필연이다. 그 다음에 수리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분열할 때에 오류가 생기고 또 세포는 어떤 생명물질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오류가 생겨요. 그 생명물질, 그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오류가 생기면은 핵공검사, 골지체, 샤페론, 오토파지 이런 음, 뭐가 하나 빠졌네. 샤페론, 다시 네,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 시스템이 있다. 감사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염색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23쌍이 있다. 22쌍은 제세포 염색체고, 두 쌍은 성염색체다. 성을 결정하는 거다.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염색체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지만은,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항상 쌍이 있어요. 자매 염색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온 염색체와 엄마로부터 온 염색체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빠로 온 염색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엄마로부터 온 염색체를 비교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상동제조합이라고 해요. 예,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두 개의 쌍을 이루는데 부모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그 대립 유전자는 말이 있어요. 뭐 중요한 말은 아닌데 어떤 얘기냐면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염색체 유전자가 있겠죠? 그럼 그거 똑같이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겠죠? 그걸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이게 상염색체고, 성염색체, 이거는 남자, 여자가 서로 달라요.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약
염기, 핵산이 이렇게 이 차이가 나요. 남자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어요. 어떤 생물학자들은 남자는 곧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Y염색체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남자는 없어질 거래. 참, 말도 안 되죠.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속에서 난자만 가지고도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은 난자만 가지고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가 그런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널리 퍼졌는데 어쨌든 어쨌든 염색체만으로 보면은 남자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도 남자인데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총 46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43쌍, 44개, 23쌍은 상염색체, 2개, 한 쌍은 성염색체다.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세포 주기라고 해요. 셀 사이클. 세포 분열을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G2기라는 게 있고, G2기. 그 다음에 여기 체세포 분열이 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되는 기가 있고, G1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분열을 하는데, 보면은 우선 직관적으로 세포 하나가 2개가 되려면은 세포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2배가 늘어나야 되죠. 2배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2배로 늘어나 가지고 자 끝에 방주사가 이렇게 쭉 당겨요. 쭉 당겨서 안에 핵이 우선 2개로 늘어나고 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늘어나서 그때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세포마다 이 세포 이 수명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백혈구는 수분에서 14일, 적혈구는 3개월, 혈소판은 3 내지 10일, 제세포는 보통 1개월, 피부 1개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세포 피부가 1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얼마든지 1개월 만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양의학에서 보면은 병을 치료할 때에 21일 동안 어떤 변화를 주면은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1개월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고칠 수 없나 봐.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이것을 생각하세요. 세포가, 제세포나 피부세포가 1개월밖에 수명이 안 된다. 장기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몇 달 만에 우리 몸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병을 앓는 사람들이 뭐 어디서 절망하냐 하면은 나는 병이 걸렸어. 내 몸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워.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병이 잘 안 나을 때. 근데 그때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놀랍죠? 세포 하나에서 60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가 망가졌다. 그거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줄기세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한다면 어떤 경우에 절망하냐면은 내 몸의 세포가, 줄기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안 해. 줄기세포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또는 내 몸의 세포들이 더 이상 분열을 안 해. 세포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랬을 때.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치료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원본을,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체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지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픈 사람은 동양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거야. 이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고 서양의학적으로 판단하면은 치료법을 아직 개발 못해서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파킨슨, 치매, 뭐 뇌졸중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세포의 차원에서 본다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 몸이 스스로 고칠 능력이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다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현대의학이 아직 모를 뿐이다. 자, 이렇게 분열을 한다. 분열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분열의 과정을 조금만 더 복잡하지만 조금만 더 우선 첫 번째 세포의 내부 신호가 분열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내부 신호가 있고 외부 신호가 있어요. 내부 신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열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다 체크 포인트 점검을 해요. 그래서 분열될 때 사이클린 또는 CDK 이런 어떤 특별한 신호가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이거 분열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점검해갖고 지금 분열하면 안 돼. 그때는 이 물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포는 스스로 분열해야 될 때를 알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분열이 중간에 또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분열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세포가 공격을 받았어. 또는 세포에 어떤 물질이 부족해. 그럼 분열을 또 중지를 시켜요. 심지어는 분열을 하다가 뭐가 너무 잘못돼갖고 이거 완전히 엉뚱한 세포가 돼. 제대로 분열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정확하게 서로 짝을 맞춰서 분열이 안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큰 병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세포 자살을 시켜요. 그 정도로 내부 신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과정을 보면은 이 간기라고 있죠. 간기는, 지완기, 여기를 지완, 여기 S기, G2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걸 모르면은 세포분열 나중에 더 여러분들 계속 더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실 거잖아요. 공부하다가 이거를 개념이 안 들어있으면 되게 헷갈리게 됐어요. 이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완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냐. 1기, 2기, 3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 그 다음에 여기를 M기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때는 세포 성장기, 세포 질의 부피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세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단백질, 생명물질을 만드는 그거 하는 거죠. 그때가 지환기. 이때는 분열을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로기가 있어요. 세포 주기 중단.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대부분의 스포츠 일을 하다가 바로 계속 분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지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먼저 이렇게 써놨는데 성장 인자가 부족하거나 DNA가 손상되거나 외부의 충격이 있거나 이랬을 때 중지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분열이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외에도 세포가 지 마음대로 아이고 좀 쉴래 할 때도 중지를 해요. 쉬고 싶을 때도 중지를 해요. 그게 중간에 중지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세포가 성장하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 신호가 오면은 S기에서 뭘 준비하냐면은 복제를 해.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려면은 염색체도 두 배로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구성 물질들이 두 배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G2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세포가 분열돼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래, 정상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잘 분열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영원히. 그런데, 왜 병이 오는가?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봤던 G1계 세포 성장기에는 뭐 외부에서 특별한 어떤 자극이나 손상이 없으면은 이때는 오류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단계예요. 일이라는 게 생명물질, 단백질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스스로 복구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게예요. S기가 뭐였죠? S기가 이제 분열을 하려면은 두 배로 늘어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염색체가 두 배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항상 두 줄, 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벌려져 가지고 탁탁탁 붙어서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염기가 핵산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붙는 과정에서 64억 개나 되니까 64억 개나 되니까 어쩌다가 이게 잘못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 잘못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은 동그라미 8개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8개. 동그라미 6개는 아시죠? 100만 원. 동그라미 7개면 얼마예요? 1000만 원. 8개면 1억. 그럼 동그라미 10개면은 10억. 9개가 10억이니까 10개면 100억. 그러니까 1억 개에서 100억 개 중에 하나가 오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4억 개의 어, 이 염기가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0억 개 사이에 하나의 오류가 생긴다. 다시 말해 세포 분열할 때 2단계에서 한두 개의 오류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과정도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많이 생겨요. 엄청 많이 생기는데 바로 복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염기가 뭐뭐에 있어요? 네 가지 염기가 있죠? 염기의 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또는 뭐 이 순서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데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아데닌은 사이토신이 붙어야죠. 구아닌에는 아데닌에는 티민이 붙어야 되고, 구아닌에는 사이토신이 붙어야 되고, 그 짝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쭉 벌어져갖고 쫙 나열했을 때, 이 속에 가득 염기가 있거든요. 그 염기들이 와서 탁탁 붙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데닌에는 티민, 구아닌에는 사이토신, 이게 딱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붙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만하죠. 근데 의외로 그 오류가 많이 나요. 많이 나면은 뒤에서 그 붙이는 효소 이름이 DNA 중합 효소라는 거거든요.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붙이면서 또 뒤따라가면서 이걸 잘못 붙인 걸 다 교정을 해. 잘못이. 그래서 세포 한 번뿐이 할 때 2단계에서 한두 개의 오류가 난다. 이 한두 개의 오류도 사실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수리 시스템이 있다. 자, 여기서 64억 개가 짝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의 10억 개 단위로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많이 생겨요. 오류가 많이 생기면 그것을 잘 붙여, 잘 교정을 해.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한두 개의 오류만 생겨요. 이 정상이에요. 병은 뭐냐? 이게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막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오류가 많이 생기겠어요? 원래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너무 많으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DNA 중합 효소 또는 또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수리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세포가 망가졌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은 방사선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수리 복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그때 병이 오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네, 이제 조금 더 보충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G2기는, 이제, 음, 세포가 두 개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이 두 배로 늘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시기는 S기고, 늘어난 다음에 그것을 다 점검을 해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별로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오류가 별로 안 생겨요. 이때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오류가 안 생기는데, 이때에 상동 제조합 복구라는 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게 짝이 잘 안 맞는 거, 이것은 늘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잘려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복구하냐? 뭐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께 있고 엄마께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의 염색체에 잘렸어. 중간에 이렇게 잘려 없어졌어. 그러면은 얘가 엄마의 염색체를 그대로 가서 카피해가지고 와서 붙여요. 그 상동 제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구하는 시스템이, 수리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잘 되어 있다. 그게 잘 돼야 된다. 병은 어디서 온다? 그게 한테서 오는 거예요. 유사분열할 때도 오류가 생겨요. 유사분열이 뭐예요? 이제 다 준비돼갖고 이렇게 두 세포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10의 마이너스 3이면 뭐예요? 10이 동그라미 4개는 얼마예요? 만 개당 하나. 또 10의 마이너스 5면 동그라미 5개. 5개면 10만이죠. 10만 분의 1. 그때의 하나씩. 이때는 또 P53이라는 게 있어요. P53 브로카, RB, AK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서 싹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G1 포인트, G1하고 S2 이 시기에는 체크 포인트, 합성이 제대로 됐는지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대로 됐는지 그걸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는 P53이라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P53. 모든 암 환자에게 대부분 이게 변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중한 병은, 암을 비롯해서 중한 병들은 수리 복구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수리 복구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자, 음, 특히나 P53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수리하다가 안 되면은 자멸 신호를 보내요.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해요. 이 P53의 신호를 딱 보내면 세포가 이렇게 분해돼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암세포는 P53이 자멸 신호 확 보내면은 그걸 확 뱉어내버려요. 그런 식이에요. 음, 네. 그리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구 기전의 결합이 아니고 결함이 생긴 세포. 이 복구 시스템에 결함이 생긴 세포가 어, 병이 온, 그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또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도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할 때 뭐 한두 개 정도 오류가 생기는데 암세포나 복구 기전에 결함이 생긴 세포는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DNA가 잘못 만들어지면은, 잘못 결합이 돼서 세포가 되면은, 그럼 그 세포는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오류가 있는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어요. 잘못된 생명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몸에 기형이 오기도 하고,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세포가 손상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병의 원리가. 그래서 복, 복구 기전 결함세포,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DNA 복제할 때, 다시 말해서 분열할 때에 오류가 이렇게 생기는데, 정상세포는 뭐, 얼마 안 돼요. 뭐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금방 고쳐내요. 근데 복구 결함세포나 암세포는 수십 배, 수백 배 이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좌, 여귀, 또는 이게 분리가 안 되고 두 개가 막 겹쳐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정상세포에서는 잘 어,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체크를 해요. 특히 P53, ATM, ATR, MMR은 이제 미스매치 리페어라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복구 결함세포나 암세포는 이게 이 손상이 흔해가지고 오류가 축적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 암세포는 P53이 변이가 돼 있어요. ATM이라고 하는 생명물질이 단백질이 변이가 돼 있어요. ATR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쓸 때에 이걸 고치는 약을 써야 되겠죠. 이걸 회복시키는 약을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아직은, 서양약에서는 유전자 변이된 것을 고치는 약이 없어요. 어, 없어요. 아니, P53 억제제가 있는데, 그거는 P53 유전자가 변이돼 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은 있어요. 근데 P53 자체를 고치는 약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아시는 분, 예, 예,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놀랍게도. 자, 그래서, 정상세포는 유전적인 안정성, 유전체 안정성을 잘 유지하고, 복구 결함세포, 암세포는 유전체 불안정성, 유전체가 불안정을 하고 오류가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암이 오는 것이다. 이 난치병의 거의 대부분의 난치병의 근본 원인은 DNA 복구가 결함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부 신호예요. 내부 신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고, 그 다음에 외부 신호가 있어요. 이것은 분열 준비 상태를 써서 잘못 썼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고, 외부, 다른 세포, 특히 관리자 세포, 이런 데서 보내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가 많이 늘어나야 돼. 예를 들면은 간이 손상이 됐어. 여러분 혹시 간은 반을 잘라내도 간암이 와서 간을 반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몇 달 만에 이게 다 복구가 돼요. 간 전체가. 반 잘라냈는데 그 반이 복구되는데 1개월이면 모양을 다 갖춰요. 석 달이면 완전히 복구돼요. 세상에. 생각해봐요. 팔이 잘렸어. 팔이 잘렸는데 석 달 지나면 팔이 그대로 생겨나. 그런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네. 간, 간세포 증식인자라는 게 있어요. 간세포 증식인자 수용체에 확 만들고 증식인자를 확 보내요. 누가 보낼까요? 외부에서 보내줘야 되죠. 네, 외부에서 증식인자를 확 보내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세포 분열을 왕창 엄청 빨리빨리 세포 분열을 해서 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부 신호가 가는데 외부 신호의 저 대표적인 게 EG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E라고 하는 것은 상피세포,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상피세포 성장인자. 이게 제일 많아요. 상피세포는 이제 세포의 어떤 구조체가 있으면 그 바깥면이거든요. EGF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FGF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어떤 조직의 그 내부에는 세포 중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아주 딱딱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섬유아세포라고 해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PDGF는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세포 손상이 되면은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혈소판이 먼저 달려가서 그걸 막아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상처가 나면은 제일 먼저 혈소판이 왕창 모여가지고 지혈을 해줘요. 우리는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떡 되지? 꽉 붙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스스로 지혈이 되는 거죠. 그때에 그냥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그때 혈소판이 왕창 모여요. 혈소판이 모여가지고, 일단 지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모이자마자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라는 게 왕창 모여요. 누군가 보내겠죠? 누가 보낼까요? 누가 보낼까요? 저는 안 보냈어요. 누군가는 보냈을 텐데, 아마도 척수와 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어떤 세포 손상이, 대량의 손상이 일어나면은 혈소판이 왕창 가고, 그 다음에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가 왕창 가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 있는 세포를 빨리 분열을 시켜요. 빨리 증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성장인자들이 왕창 와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가면은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가 가고 얘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성장인자를 다 불러들여요. 이게 왕창 와갖고 막 이렇게 분열, 세포를 증식시키니까 이게 원래 있던 것보다 더 과하게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죠. 그래서 PDGF라는 게 있다. 외부 신호, IGF라고 해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거. VEGF는 이거는 혈관 내 세포. 우리 혈관이 이제 혈관 안에서 세포 손상이 되면 그것이 확장시키려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세포 손상을 막고 해야 되니까 VEGF라는 성장인자가 가야만 돼요. 만일에 이게 안 가면 혈관이 결국 나중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신호들이 가는데 외부 신호는 내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 관리자 세포 이런 것들이 세포 신호를 보내줘서 세포가 성장한다. 특히 이런 성장 인자 외에도 호르몬도 그런 역할을 해요. 특히 이제 유방 상피 세포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가서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어, 유방암은 대부분 호르몬이 과도하게 가가지고 과도하게 성장을 시키는 거죠. 유방암이 되게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세포 부착 신호,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세포가 성장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간이 한없이 성장해. 그래갖고 막 간이 가득 차죠. 가득 차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를 누르고 췌장을 누르고 그렇게 되겠죠. 한없이 성장하면은 그건 큰 문제죠. 그죠? 예, 한없이 성장하지 않도록, 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세포 외 기질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부착되었을 때만 성장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장기의 세포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다른 장기의 세포와 이렇게 접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접촉 신호가 다른 거예요. 간 세포하고 옆에 있는 위장의 세포하고 세포 신호가 서로 달라. 다른 세포가 있네. 그럼 거기서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신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내 세포에서 정식을 하려면 외부 신호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세포막으로 들어오겠죠? 세포막에 세포막 수용체가 있어요. 외부 신호 수용체. 나중에 암 공부하실 때 이 수용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럼 세포막 수용체로 들어오면 얘가 수용체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역할을 못 해.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늘어나야 되니까. 뭐가 늘어나야 돼요? 핵이 두 개로 분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핵으로 들어가야 돼. 핵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게 라스 경로라는 게 있고 PI3K 경로라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 라스하고 PI3K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암치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암치료할 때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못된 신호가 오는 게 주로 암이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신호가 올 때 그게 핵으로 못 들어가기만 해도 암이 낫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리로 핵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신호는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핵으로 들어가야만 세포가 분열해서 증식이 된다. 핵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거꾸로 라스나 PI3K 이 경로가 잘못돼가지고 신호가 핵으로 못 들어가면은 자꾸 힘 빠지고 살이 빠지고 간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는 잘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세포 분열이 된다. 그래서 아까 P53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만일에 세포 분열을 하다가 이게 분열하는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서로 감시하죠. 뭐가 잘못되고 있나. 그런데 감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너무나 오류가 많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 세포가 분열을 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 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아주 중요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염색체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명 물질을 만들어내요. 잘못된 생명 물질이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게 세포 분열이 잘못되면은 P53이라는 것이 거기서 수리를 하다가 안 되면은 세포 자멸을 보낸다 그랬죠. 세포가 죽는 케이스를 대략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멸은 세포가 스스로 또는 외부 신호로 자멸 신호를 보낸다. 잘못된 세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암이 발생해도 바깥에서 자멸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렇게 해서 암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암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멸 신호를 뱉어내요. 뱉어내는 그런 물질을 만들겠죠?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어요? 암세포가 자멸 신호를 못 뱉어내도록. 자멸 신호를 못 뱉어내도록 하는 게 뭐예요? 희소 프로틴이에요. 나중에 암 공부하시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음, 우리가 공부하는 암 공부가 참 귀중한 공부예요. 그 다음에 객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세포가 간이 이렇게 크다가 옆에 위 세포들하고 부딪히면 세포 신호가 달라서 얘 멈춰야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간에 있던 세포가 나와가지고 위에 같이 붙었어. 그럼 이게 세포가 다른 세포잖아요.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포가 죽게 돼 있어요. 간세포가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난소에 이형성증, 난소 이형성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난소는 그 안에 이제 원본 세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원본 세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갑자기 막 뼈가 되기도 하고, 손톱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막 그래요. 난소 안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가 자기 세포의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심장에 엉뚱하게 머리카락 세포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객사라고 해요. 아노이키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괴사는 어떤 독성 물질이 생기거나 병원균이 들어왔거나 또는 전투 중에 호중구가 역할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염증이 생기는 그것을 괴사라고 해요. 괴사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서서히 소멸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괴사가 일어나면은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이 다 터져 나와요. 갑자기 터져 나오면은 세포 속에는 독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 독성 물질 때문에 통증이 엄청 심해져요. 우리 고름이 생기면은 아프죠. 그죠? 근데 그 절개에서 고름을 다 빼내면은 안 아프죠. 그 독성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고름이 내 몸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괴사라고 해요. 세포가 죽는 방법이 자멸이나 객사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괴사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치료에 있어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꼭 이거 영상을 가운데서 한번 같이 봐요. 예, 빨리 지나갔지만 이제 알겠죠? G1기, S기, G2기, N기 이렇게 구분되시나요? 더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핵만 분열되는 걸 보였지만 핵 속에 있는 모든 물질,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이 두 개로 늘어나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병이 생긴다. 그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어떡하지? 예.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오류가 생기는가? 우리는 지금 뭘 연구해야 되냐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 반드시 병으로 가요. 반드시 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류가 계속 축적이 되면 아주 엄청, 엄청 중한 병으로 가요. 도무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오류가 생기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류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것, 그다음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회복시키는 것. 이게 치료의 근본인 거죠. 자, 우선 왜 오류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염색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는 염색체가 이것도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얘네들은 그냥 금방 분열을 해요. 금방. 두 개를 톡톡 분열을 해요.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선으로 돼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쫙 갈라졌다가 핵산이 쫙 붙어갖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두 개로 갈라져서 자, 이게 두 개로 이게 원래 원본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분열을 하려면은 두 개로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반쪽이 이게 반쪽이니까 여기에 핵산이 가서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핵산이 이렇게 붙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리딩 스트랜드, 선도 가닥이라고 해요. 선도 가닥.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붙였는지 몰라. 이걸 선도 가닥은 이게 붙을 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쫙쫙쫙쫙 붙여 나가요. 오류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것만 쫙 있는 상태에서 갈라졌으니까 이 한 줄만 쫙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세포 핵 안에 핵산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핵산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미토콘드리아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핵산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와고 자기 짝 맞춰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짝 맞춰서 탁탁탁 붙여나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붙여나가니까 오류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제 지연 가닥이라고 그래요. 붙일 때 이 구조에 핵산의 구조에 3 to 5, 3 프라임 to 5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어쨌든 3번에서 5번, 이게 3번 탄소, 5번 탄소가 있는데 3번 탄소에서 5번 탄소 방향으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얘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3번에서 5번으로 가는 순서로 돼 있어. 근데 얘는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떼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이만큼 떼가지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붙일 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붙여 나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만큼 분리해서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또 이만큼 떼고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가요. 방향이 틀려요. 이거는 이 방향으로 붙여 나가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붙여 나가는데 이거는 잘라서 붙여 나가야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오류가 잘 생기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나중에 끝에 가면은 끝이 안 맞아. 맨 끝에가 이렇게 안 맞아. 조금 안 맞아, 그것도. 많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요. 뭐, 오류의 종류는 너무 간단해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대로만 작동하면은 사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병은 어디서 오느냐? 오류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오류는. 자, 아까 다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선도 가닥, 이건 지연 가닥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3, 2, 5 프라임 순서대로 쫙 붙여나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연 가닥은 이만큼 떼서 이렇게 붙여. 이만큼 떼서 이렇게 붙여. 이만큼 떼서 붙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요. 이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막 끊어진 이것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해요. 일본의 오카자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잘 생긴다. 불연속적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그 끝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테리아는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분열을 해도 오류가 안 생기는데 사람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일직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서 붙잡아줘야 되고 밑에 붙잡아줘야 돼. 이 붙잡아주는 데가 딱 안 맞아. 이만큼 떨어져.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이게 무슨 하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티민, 아데닌, 구아닌 딱 이 구조예요. 티민, 아데닌, 구아닌. 이게 2,500개가 있어요. 2,500회가 아니고 2,500개가 있어요. 맨 끝에 모든 세포에 처음 탄생한 세포 그래요. 근데 맨 끝에가 안 맞아.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 그래서 모든 세포는 90번만 분열을 하면은 다 이게 안 맞아갖고 풀어지게 돼 있어요. 90회만 분열을 하면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계산상으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한 50번 정도 분열하면 이게 안 맞아갖고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생기는데, 오류는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예외 없이 대통령이든 뭐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면 이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 치유도 이 오류를 치료하는 방향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잘 몰랐어요. 자,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렇게 많아요. 오류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유전자가 ATM, ATR, MLH, MSH, MMR은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 TP53이 제일 중요해요. TP53. 브로카 1, 2, 이건 주로 여자들의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이거와 연관이 많죠. PTEN, RB와 CDKN2A, 아리드 1A, 판카, SMAD4, NF1, NF2. 그래서 보면은 말기암 환자들이 왜 치료가 안 되냐면 이게 변이가 돼버려요. 말기암. 오래된 사람들. 그러면은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박양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자네가 2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세계 최고의 암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는 했지만 속으로 뻥이요. 그랬거든요. 뻥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지식이 참 너무너무 깊어요. 결국 이거를 치료할 수 있으면 모든 말기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항암제는 이쪽으로 아예 뭐 접근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병은 그런 것이다. 자, 제가 자꾸 암만 얘기해서 그런데 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은 근원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약해졌다. 어떤 기능이 약해졌다 하는 것도 결국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류를 고치는 영상을 한번 알고 보기로 The DNA in just one of your cells gets damaged tens of thousands of times per day. Multiply that by your 잘 body's 100 보입니까? trillion or so cells, and you've got a quintillion DNA errors every day. And because DNA provides the blueprint for the proteins your cells need to function, damage causes serious problems, such as cancer. The errors come in different forms. Sometimes nucleotides, DNA's building blocks, get damaged. Other times nucleotides get matched up incorrectly, causing mutations. And nicks in one or both strands can interfere with DNA replication, or even cause sections of DNA to get mixed up. Fortunately, your cells have ways of fixing most of these problems, most of the time. These repair pathways all rely on specialized enzymes. Different ones respond to different types of damage. One common error is base mismatches. Each nucleotide contains a base, and during DNA replication, the enzyme DNA polymerase is supposed to bring in the right partner to pair with every base on each template strand, adenine with thymine and guanine with cytosine. But about once every 100,000 additions, it makes a mistake. The enzyme catches most of these right away and cuts off a few nucleotides and replaces them with the correct ones. And just in case it missed a few, a second set of proteins comes behind it to check. If they find a mismatch, they cut out the incorrect nucleotide and replace it. This is called mismatch repair. Together, these two systems reduce the number of base mismatch errors to about 1 in 1 billion. But DNA can get damaged after replication too. Lots of different molecules can cause chemical changes to nucleotides. Some of these come from environmental exposure, like certain compounds in tobacco smoke. But others are molecules that are found in cells naturally, like hydrogen peroxide. Certain chemical changes are so common that they have specific enzymes assigned to reverse the damage. But the cell also has more general repair pathways. If just one base is damaged, it can usually be fixed by a process called base excision repair. One enzyme snips out the damaged base, and other enzymes come in to trim around the site and replace the nucleotides. UV light can cause damage that's a little harder to fix. Sometimes it causes two adjacent nucleotides to stick together, distorting the DNA's double helix shape. Damage like this requires a more complex process called nucleotide excision repair. A team of proteins removes a long strand of 24 or so nucleotides and replaces them with fresh ones. Very high-frequency radiation, like gamma rays and X-rays, cause a different kind of damage. They can actually sever one or both strands of the DNA backbone. Double-strand breaks are the most dangerous. Even one can cause cell death. The two most common pathways for repairing double-strand breaks are called homologous recombination and non-homologous end joining. Homologous recombination uses an undamaged section of similar DNA as a template. Enzymes interlace the damaged and undamaged strands, get them to exchange sequences of nucleotides, and finally fill in the missing gaps to end up with two complete double-stranded segments. Non-homologous end joining, on the other hand, doesn't rely on a template. Instead, a series of proteins trims off a few nucleotides and then fuses the broken ends back together. This process isn't as accurate. It can cause genes to get mixed up or moved around, but it's useful when sister DNA isn't available. Of course, changes to DNA aren't always bad. Beneficial mutation 가장 위험한 것이 두 가닥이 잘렸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두 가닥이 잘렸을 때, 잘려서 암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두 가닥이 잘렸을 때조차도
DNA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결국 저를 살린 거예요. 이게 염색체 두 가닥이 잘렸으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저는 치료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아이고, 제가 절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항상 이러네. 오늘 이 정도 하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영상이 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복습도 하시고, 이 영상도 다시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쉬세요. 편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